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활발한 성생활을 원하지만 이 중 40%는 의사와 한 번도 상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화면을 끄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누가 볼까 주변을 살펴보셨나요? 혹시 얼굴이 붉어지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수천 명의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그런 것은 조심하세요.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자녀들, 심지어 배우자로부터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과 친밀감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성생활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절대 공개되지 않았던 노년기 성생활의 5가지 위험한 함정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정보는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 재산, 인간관계,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5세 이후의 성생활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성생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함정 5가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째, 건강 함정. 둘째, 재정 함정. 셋째, 관계 함정. 넷째, 지식 함정. 다섯째, 자기결정권 함정. 이 5가지 함정을 알고 피한다면 여러분의 노년기 성생활과 친밀한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하고 5년 동안 혼자 지내셨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죠. 나는 이제 끝났어. 남은 인생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거야. 김 할아버지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놀랍게도 지금 김 할아버지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밀들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말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이야기 준비되셨나요? 의사 선생님, 저 그런 생활을 계속해도 될까요? 72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다음 날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의사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심장 발작 후에도 성생활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놀라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문제가 생기면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건강 함정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성생활과 친밀감을 완전히 빼앗아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40년 넘게 사랑하는 아내와 건강한 부부관계도 유지해 오셨죠. 그러던 어느 날 부부관계 도중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경미한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퇴원 전날 김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아내와의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요? 의사의 대답은 김 할아버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간을 지키고 성관계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조언을 따른 김 할아버지는 6개월 후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핵심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심장, 혈압, 당뇨,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을 확인하세요. 고혈압약, 우울증약, 당뇨약 등 많은 약물이 성욕 감소나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세요.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한 성생활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신호를 듣고 무리하지 않으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행복한 성생활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해서 친밀감과 성적 만족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몸 상태에 맞게 활동을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함정, 노년기 성생활과 관련된 재정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제 평생 모은 5억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78세 박명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전화상담.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 대상연애 사기, 매년 30% 증가, 평균 피해액 4,500만 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성관계와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재정 함정입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을 때 재정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하던 박 할머니.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40대 남성 김 씨는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박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로맨틱한 제스처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제가 약국에 다녀올게요. 이 꽃은 할머니처럼 아름다워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2달 후 그들은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했고 박 할머니는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친밀감과 성적 만족감에 행복했습니다. 김 씨는 거의 매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고 심부름도 해주었습니다. 박 할머니에게 그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갑자기 위기가 왔어요. 제가 실패하면 우리의 미래도 없어질 것 같아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는데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김 씨는 여러 차례 추가 자금을 요청했고 성관계를 더 자주 가지며 박 할머니의 감정을 조종했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저축과 연금의 대부분을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총 5억 원. 그리고 김 씨는 돈을 받은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고 줬던 명함의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깊은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우울증까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새로운 성적 파트너를 만났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돈과 심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노년기 성관계와 재정보호를 위한 황금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성관계를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밀감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전해야 합니다. 금전적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경계하세요. 진짜 사랑이라면 돈을 빌려줘야 해라는 말은 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진정한 애정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재정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특히 새로운 성적 파트너와 관련된 재정 결정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성관계와 돈을 분리하세요. 성적 만족감을 위해 재정적 안전을 희생하지 마세요. 이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파트너라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투명하고 정직할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가장한 사기꾼에게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돈은 여러분의 노년을 편안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잘 보호하는 것은 행복한 성생활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후속편이 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잃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고 사기꾼은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노인 대상 연애 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함정, 노년기 성생활과 관련된 관계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우리를 위험한 관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전화해 주지 않는 날이 일주일, 한 달. 그러다 그녀를 만났을 때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83세 이병철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 고독사, 매년 증가, 성적 관계를 빙자한 노인 학대 사례도 급증.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특히 성적 친밀감을 갈망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함정, 관계 함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 질환, 면역 체계 약화, 우울증, 치매,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위험한 성적 관계를 맺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아내를 잃은 후 이 할아버지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특히 신체적 접촉의 부재, 성적 친밀감의 상실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왜 깼나 싶어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누구와 남은 인생을 나눠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소개팅 사이트에서 20년 연하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 할아버지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성적으로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들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파트를 그녀의 이름으로 옮겨주었고 통장 관리도 맡겼습니다. 그는 성적 만족감을 다시 찾은 것에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그녀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이 할아버지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 사진들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수치심에 빠져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친밀감을 갈망할 때 우리는 더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안전한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노년기 외로움 극복과 건강한 성적 관계를 위한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관계만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성적 친밀감은 인간관계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전인적인 관계를 추구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 성관계로 빨리 발전하는 관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한 사람에게 모든 정서적, 성적 욕구를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관계를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외로움과 성적 욕구에 대해 의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유지하세요. 누군가와 성관계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과 영혼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두른 성적 관계는 종종 더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적 친밀감을 위해서는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그는 현재 노인 자살 예방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성적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함정, 노년기 성생활과 관련된 지식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71인데 성교육은 무슨, 나이 든 사람한테 그런 걸 배우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함정, 지식 함정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성병 감염률이 지난 10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피임과 성병 예방에 대한 최신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71세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68세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피임이나 성병 예방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할 일도 없고 우리 둘 다 평생 한 사람만 만났으니 성병 걱정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몇 주 후 이 할머니는 심한 가려움과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새 파트너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이에 성병이라니. 의사의 말에 이 할머니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도 성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 할머니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배운 정보는 이제 많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와 성생활의 관계도 알아야 합니다. 노년기 성생활을 위한 필수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병 예방은 모든 연령대에 중요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보호 장치를 사용하세요.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도 질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관계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윤활제나 호르몬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노화의 일부일 수 있지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으세요. 약물과 성생활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두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등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적 기술과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화에 따라 몸이 변하면 성적 만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어떤 나이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배우세요.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에도 후소편이 있습니다. 그녀는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으며 이제는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성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길 바라요. 나이가 들어도 성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배워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함정, 노년기 성생활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에 얽매여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함정입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창피하지도 않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랑 그런 관계를 맺어.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다른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에는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인은 성적 욕구가 없어야 한다. 노인의 성관계는 부적절하다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5번째 함정, 자기결정권 함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회적 시선에 얽매여 자신의 성적 욕구와 필요를 억누르거나 숨기곤 합니다. 그 결과 행복과 건강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70세에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지역 합창단에서 새로운 단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합창단에서 그녀는 비슷한 상황의 호랍이었던 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합창 연습을 함께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1년 후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들은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그 나이에 뭔 연애예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반대했고, 특히 성적인 측면을 인정하기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은 박 할머니가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와 행복을 좇아야 할지, 아니면 자녀들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지. 몇 달 동안의 고민 끝에 박 할머니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성생활은 내가 결정한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자신이 성인으로서 자신의 신체와 욕구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을 설명했고, 김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임을 확신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박 할머니와 김 할아버지는 4년째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건강이 좋아졌고 삶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는 내 건강과 행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행복을 포기했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의 힘입니다. 자신의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와 필요를 인정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타인의 판단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생활은 오직 여러분과 파트너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세요.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받지 마세요. 노인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성적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세요. 정기적인 검진, 안전한 성관계 등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파트너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파트너만이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때문에 자신의 성적 욕구와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건강, 재정, 관계, 지식의 함정을 피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성생활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한 여정이 어떠셨나요? 노년기 성생활과 관련된 5가지 함정, 건강 함정, 재정 함정, 관계 함정, 지식 함정, 자기결정권 함정. 이 5가지 함정을 통해 우리는 65세 이후의 성생활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성적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더 깊은 지혜와 경험으로 더 풍요로운 성적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제약, 사기꾼들의 위험, 외로움의 함정, 지식의 부재, 사회적 편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났던 김영수 할아버지, 박명자 할머니, 이병철 할아버지, 이영숙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 그들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만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위험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용기 있게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더 나은 성생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친밀감을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신 여러분의 그 의지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65세 이후의 성생활은 결코 부끄럽거나 금지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성관계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성관계에 더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성적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대신 지식과 자신감으로 접근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익명으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성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어떤 순간보다 더 행복하고 충만한 친밀감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